인사이트를 선물합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기업에서 강의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요 백선영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이 어떤 책이에요? 오늘은 요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단위에 올라와 있는 퓨처 셀프라는 책입니다. 벤저민 하디. 예, 그렇죠. 카피가 멋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입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예, 와, 이게 루이스레터 40만 구독자와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이래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SNS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건 되게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책이 다 베스트가 되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인플루언서. 우리 팟캐스트도 진짜 한 40만 명 팔로워 돼야 되는데 1000명인가요? 지금 1000명인데 유튜브로 좀 전환해도 좋을 것 같아. 퓨처 셀프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퓨처 셀프가 뭐냐면 우선은 작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조직 심리학자고요. 자기 개발 분야의 파워 블로거이고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클램슨 대학교의 산업 및 조직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라고 하시고요. 저서로는 이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맞아. 그 시리즈나 봐요. 네. 저는 이제 이 책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 책 나 읽어봤어. 그쵸. 네, 이 책 읽었어요. 그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등이 총 8권을 발간해서 70만 부 이상 판매했다. 그럼 70만 부면 한 그 중에 한 권은 저도 있어요. 4-5년 베스트셀러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퓨처 셀프잖아요. 네, 책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라. 맞죠. 이게 되게 심플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래의 내가 나를 지금 딱 바라봤을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은가. 그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설명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끊지 마세요. 지금 잠깐 놀랐어요. 좀 웃기려고 했어요.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이 작가분이 이제 너무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고 싶은데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 딱 이런 생각을 했대요.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너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래? 아니면 침대에 가서 쉴래? 라고 질문한다면 이분은 미래의 나는 이렇게 말을 할 거래요. 나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그 자녀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미래의 내가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정말 상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지 못할까가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다니엘 길버트라는 심리학자인가? 아무튼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건 쉽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는 공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미래를 공상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건 쉽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거고 미래를 그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된 작품이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성되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난 미래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정체되어 있는 인간을 살아갈 것이다. 소장님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 처음 봐. 이었어. 그런가? 원래 안 보고 하잖아. 원래 안 보고 하잖아요. 나도 안 봐. 진짜 많이 들었다.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정체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미완성된 작품이라면 나는 꾸준히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퓨처 셀프의 그냥 한 문장을 이 책을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20년 뒤나 30년 뒤나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뭔데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래의 내가 저에게 지금 10년 뒤? 겸손해라.
겸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자뻑이야 지금 요즘에? 자뻑 아닌데. 근데 이게 뭐냐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질문해라.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예요? 현재 내가 결핍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의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일요일에 집에서 놀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라고 말을 했다면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행동 중에서 결핍된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 백선현 대표님의 주장과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저는 이건 사실 이런 건 다 내 워딩이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백선현 소장님은 지금 당신이 뭔가 힘들고 배고프면 지금 그게 필요해서예요. 그냥 놔두세요. 근데 아니 그것도 위로해 주세요. 아니 그건 그거는 나는 그게 저 같은 초심자는 반대로 보여. 아니, 이게. 아니, 아닌가.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야. 여기는 심리 상담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연결되는 보면은 거야. 히어앤 나우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히어앤 나우고 셀프 피처 셀프는 뭐냐면 미래의 시점으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잖아. 다른 건데 근데 미래의 시점 바라보는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라는 거지 나의 지금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진 않아. 여기서도.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책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적으란 말이죠. 적으란 그거 아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듣는 그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굉장히 처음 유명한 들어봤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이분이 저희가 다음에 할 건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1등을 했습니다. 베스트. 오. 근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결국 마인드인데 보세요. 우리 옛날에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5년 뒤 아니면 3년 뒤, 1년 뒤, 어떤 10년 뒤에 내가 되고 싶은 걸 쓴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성공한 거예요. 뭐냐면 소름. 저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분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은 자기개발 맞아요. 유명한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얘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손으로 쓰고 그걸 계속 보고 보면서 마인드 세팅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만 하죠. 야, 나 3년 뒤에 집 한 채 살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뭐 없어. 그냥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뭐 스카이 할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요즘엔 자판 치니까 노트북에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일기를 쓰거든요. 블로그나 뭐 이런데 비공개로. 그 보세요.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손으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손으로 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근데 그게 좀 다르다고 하네요. 캘리그라피를 하나 배우자. 아니 연말에. 근데 손으로 쓰는 게 왜 다르냐면 아니, 연말 송년 행사 때. 아니 왜냐면 타자를 치면 생각의 속도가 이거 타자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손으로 쓰면 한자 한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유가 좀 깊어지는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손으로는 사실 안 썼거든요. 네. 저는 대신에 이거는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내가 미션하고 비전을 만든 게 있어요. 에이. 그래서 거기서 특히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뭐 책을 내겠다, 막 1년에 하나씩 내겠다. 이걸 했는데 그 꿈이 사실 70%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막연하게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썼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1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몇 번씩 봤거든요. 보면서 이거 해야지.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근데 그걸 또 손으로 줬으면 더 이루어졌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랑 안 어울리셨겠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미래를 계속 그려보라는 거죠. 써보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내가 10년 뒤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애는 너 저기 가 피곤해 잘해 하고 잘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보면 아이랑 그 힘들지만 같이 놀아주고 아빠의 사랑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서 그냥 피곤한데 애랑 놀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마인드죠.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변호사님? 뭐 맨날 썼다고 하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네, 저는 지금 꿈을 이룬 상태죠.
아 그래요? 저는 회사 나와서 강사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 근데 손으로 썼어요? 저 손으로 쓰고 뭐 캘리그라피로도 예전에 썼었고. 그 일기장 같이 쓴 거예요? 아니면? 근데 주로 요즘에는 그 블로그 쓰나요? 그렇죠. 되게 저는 엄청 간절했죠.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다녔으니까. 저는 회사 그만두고 강사할 거라고. 맨날. 근데 강사가 됐는데 탑 강사가 돼야죠. 이병훈 강사가 된 소장님 거는 의미 없고. 탑 있지 않아요? 탑인가요? 네. 탑업 문제 탑은 결과. 아니죠. 탑은 아니죠. 근데 제 나이대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탑인가요? 싶어요. 맞아요. 저- 탑 짧은 시간에 탑이 됐죠. 제가 41, 42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그 나이대에서는 탑 그렇죠. 클래스 역시. 왜냐하면 제가 50대랑 좀 경쟁하고 있으니까. 50대 제 주변 강사님 다 50대예요. 그 경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니 같이 하고 아니, 있다. 멘토님이 지금 탑이냐고 물어보니까 탑이 아니라고요. 제가 50대 강사도 어떻게 이겨요? 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건 이기고 말고의 문제는 그래요. 아니고 그냥 내가 영향력이 더 있다 없다를 합시다. 뭐 맞아. 누구 이깁니까? 뭐 강의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탑은 아니고. 저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좋아요가 왜 없을까요?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 그래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심리가 뭐냐면 내가 페이스북 보는데 내가 정말 존경하가 이러면 누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은 경쟁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잘하고 있으면 안 누르고 싶은 심리 있잖아요. 네. 아 그거 어때요? 제가 얼마 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한국 석가코칭협회 영상 만든 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거든요. 네. 영상은 조회수가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제가 발견했어요. 많죠. 400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좋아요는 10개. 좋아요는 4개. 맞아요. 나 그래서 4명 보는 줄 알았어. 아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요가 적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많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강사가 더 많다면 아니 그분들이 지금 아니요 지금 강사님들 중에 막 좋아요 지금에도 막 200개 올라간 사람 많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영향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말할 건 아닌데. 페북은 사실 품앗이죠. 사실. 아니, 그것도- 위험한 얘기 하지 마. 네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 이명 소장님은 그렇게 네. 지금 이렇게 네. 이 책을 미리 안 거네. 그러니까요. 나오기 전부터 응. 아유 뭐 이런 책 옛날 많았어. 많았어요, 사실. 아니 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분 이 책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분 보면 사례 같은 거 보면 다 음. 실은 그렇죠. 다 아는 다 사례 가져와서 네.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롭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보여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그치. 능력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결국은 새롭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감동을 주면 그게 좋은 책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 보면 막 인용한 게 너무 많아, 막 수백 개야. 그러면 그분 책은 사실 자기 생각은 얼마 없거든요. 근데 베스트가 됐어. 그럼 욕을 해요. 아니 이게 이 사람 책이냐? 인용한 게 수백 개인데. 그거 엑셀로 정리하고 자랑하는 작가도 많더만. 근데 바보 같아. 저는 그 인용을 하는 그 노력과 그걸 구조화하는 능력도 인정해야 된다. 꼭 그 사람 그분의 인사이트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더라도 그거를 구조화해 사람들이 보고 해야지.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뭔가 읽거나 그 사람들하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질투 안 해. 예를 들어서 질투하고 이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와. 좋아. 우리 이제 이경솔 대표님 질문 아니 근데 처음이야. 무슨 본인 책도 진짜. 아니고 본인이네. 그러니까요. 난 질문할 생각 질문이 질문이 안 돼요.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실전으로 한번 해보죠. 실전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실전으로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네. 워크숍이에요? 일단 제가 가만히 있어봐. 제 구절 하나 읽어주고 네, 제가 네. 좋았던 거.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제가 이 네 줄이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사실 많이 가는 이유도 그거는 나의 다른 경험들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사람들은 야 그거 시간 투자하고 돈 들고 막 뭐 에너지 들고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 얘기하잖아요. 저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쓰러지든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사기를 당하든 뭐 엄청나게 실패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인데 그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내 성장의 자양분을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을 먼저 해볼게요. 5년 뒤에 우리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지금 너무 즉흥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기존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미래의 비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저는 이미 있어요. 예, 이미 적어놨죠. 얘기해 주세요. 5년 뒤에 저는 기대하는 저의 모습은 네. 5개 중견 중소기업의 성과 경영 고문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특강 중심의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는 거죠. 저는 딱 이게 명확해요. 좋아요. 5개의 중소기업 경영 고문.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특강 중심의 강의. 특강 중심의 강의. 네. 강의로 수입은 특강 2시간에 얼마?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시간? 강의로는 강의로는 이거 건들지 일반인들 맙시다. 들으면 네. 되게 위화감 느껴요, 우리한테.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명강사가 된다. 그럼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명강사가 어떤 명강사예요?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는 명강사인가?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요 상태가 되면 2시간에 특강은 하는데 저는 강사료는 내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작으면 작은 대로 저는 계속해서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개념이에요. 수익은 저는 성과 경영 고문에서 얻는 거고 강의는 약간 인플루언서 역할로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물론 돈을 더 벌면 좋은데 그러면 또 조그만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못 들을 테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제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네. 2개. 일단 2개만 합시다. 네네네. 뭐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5개, 10개는 있으면 좋은데. 일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일적으로만.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좀 몇 개 돼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경영 고문이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경영 고문이면 이게 인원 몇 명 정도의 중소기업인지 그래서 100명에서 200명 사이인지 예.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사이예요. 그것도 써놨어요. 좋아요. 그럼 그 200명 사이인지 그렇죠?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회사인지 뭐 그런 업종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훨씬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네. 네. 잠깐 벤자민 하디의 아바타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있어요. 뭐예요? 저는 OTT 기반의 방송국의 고정 오. 패널 야 괜찮다. 와.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임원 상담 코칭. 그러니까 코칭과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한 임원 상담 코칭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해서 한 8주짜리 10주짜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집단 상담 코칭 할 거고요. 그리고 특강은 뭐 예를 들면은 워크숍이 아니라 특강 유지의 강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지는 그만 들고 다니겠다. 전지 노노노노노. 지금도 노노노노노. 전지. 카드는 포기 못 하겠네요.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고 강의한다. 위험합니다. 그런 말. 저는 근데 잠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무조건 자요. 그 중요해요. 저는 중요해요. 무조건 6시간에 8시간 잡니다. 저는 자고 싶은데 새벽잠이 요즘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그쵸. 피곤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안 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안 깨면 와. 잠이 안 와. 깨면 안 와. 아. 그래서 5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그러면 네. 더 자야 되잖아요. 2시간 정도. 네. 눈을 뜨면 그때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은 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잘 때 노화인가요? 잠이 안 오면 저 명상해요. 그냥 명상하면 정말 8분 내로 자요. 누워서 먹는 예, 어떻게 예, 명상을 해? 난 누워서 정반대요. 바디 스캔 하거든요. 그러면 8분 만에 잠이 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냥 적절하게 몇 시간? 저 어저께 저녁 7시 반에 자서 오늘 7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본인은 평상시 많이 못 자니까 누적돼서 그렇게 자도 돼요.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자면 문제죠. 맨날 10시간 자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오히려 누적된 피로를 피로 해소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요. 일단 그럼 박사님 네, 정리할게요. 네, 첫 번째 네. 백소장님 첫 번째. 응. 다시. 첫 번째 방송국 OTT 방송 고정. 그냥 방송국을 합시다. 꼭 어. OTT만 하면 갈 거 아니면 안 갈 거 아니잖아. OTT 가 MBC에서 뭔데? 부르면 갈 거잖아. MBC 부르면 가죠. 가야죠. 그러니까 그냥 방송국을 합시다. 방송국. 포함 모든 거 음. 포함해서. 네. 임원 그것도. 상담 코칭. 임원 상담 코칭. 네. 그리고 6에서 8주에서 10주짜리 구성원들 심리 상담 코칭. 심리 상담 코칭. 네. 그리고 특강.
특강. 네. 그리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무슨 특강? 리더십 심리? 리더십 심리. 오케이. 예. 예, 4개나 되네 벌써. 그리고 하나 더는 네. 약간 전 살롱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술집? 올 수 있는 살롱 문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말했던 살롱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살롱 문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5개. 예, 예. 그리고 15억짜리 집. 20억. 20억. 저는 평창동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아니 20억. 이렇게 살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게. 그 수익으로. 뭐 우리가 지금 응. 오늘 이거 얘기한 거는 그냥 일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음. 사실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고 네. 개인적인 것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게 따로 별도로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목표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고 유경수 대표님. 저는 사실은 이제 작년도 내년도 거는 사실 해놨는데 사실 5년 10년을 막연하게 좀 그러니까 사실 손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지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냥 저는 일단 내년도 거 얘기할게요. 일단 저는 1년 매년 하고 있으니까 일적인 것만 뽑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비슷해요. 저는 지금 뭐 워크샵과 특강을 하고 있지만 좀 80% 이상을 좀 특강으로 하겠다. 단가 센 걸로.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체력적인 얘가 더 잔인해. 온라인은 이제 없어요. 네, 체력 소진 때문에 좀 특강으로 그러니까 특강이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좀 뭔가 그러니까 좀 유니크한 특강을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80% 나비 넥타이 정도 가만히 아니, 있어봐. 외모적으로 말고 들어보자. 마인드셋으로 네. 저는 한번 네. 가고 싶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유튜브에 내가 뭐 그래도 그나마 나는 좀 있는데 영상이 이제 조금 사실 올해도 계획을 했었는데 잘 못했어요. 그때 하려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네. 그때 하려고 했을 때 했었어야 아니 근데 돼. 지금도 근데 하셨긴 괜찮아요. 했어요. 아니, 요즘에는 돈 써서 제가 했어야 돼. 돈 써서. 요즘에 제가 쇼츠를 하고 있거든요. 봤어요? 네, 쇼츠는 내가 그때 올렸어. 그 워크숍 돌려놓고 찍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시간, 그럴 정신이 있어요. 쇼츠를 했는데 좀 제대로 된 좀 재밌는 콘텐츠로 피처셀프가 여보세요.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어요? 여보세요. 그다음에 서로 너무 잘 알아. 유튜브 채널 네. 한번 내년 얘기건 1년 이내니까 네네.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좀 더 이게 제가 요즘에는 좀 더 많이 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좀 이 마인드를 움직일 수 있는 그거 핵심적인 거 좀 개발해서 그런 특강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건드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식을 들으면 이거 저거 정보가 좋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근원적으로 내가 변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좀 개선해야겠구나 이거 정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울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만들고 싶다. 근데 만드는 게 컨텐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믹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일적으로는 하고 싶고 테니스를 한번 하고 싶다. 운동은 내가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거 꼭 테니스는 아니지만 요즘 골프 좀 안 치시네. 그러니까. 질리신 거죠. 요즘에 안 해요. 추워서 안 하고요. 네. 네, 요즘에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탁구 안 하세요? 탁구? 탁구를 하고 있는데 탁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가끔씩 합니다. 탁구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나 하고 몰랐네. 있고요. 요즘엔 다이빙이 이제 또 근데 다이빙은 1년에 많지는 않으니까 횟수가 좋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 정도 한번 할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5년, 10년 이렇게 한번 계획을 뭐 5개 정도씩만 써서 그걸 손으로 적으세요. 꼭.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타벅스 다이어리 타가지고 그걸 적으려고. 하셨어요? 사진 안 하고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세중은 다이어리 생기면 드릴까요? 뭐 그건 됐고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네. 그래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5년 뒤에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었다고 될것 생각하세요. 마인드. 생생하게 그려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이 같아요. 핵심의 책 내용이 엄청 많은데 네. 결국 그거죠. 결국 그거예요. 네. 이 책은 사실 뭐죠? 이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사실 특별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을 읽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책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문장이 있거든요. 좋아요. 어떤 문장이냐면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고난을 만든다. 이 문장을 읽으셨을 때 고난이 정말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맞을까요? 고난이? 약한 사람이 전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을 만들까요? 고난이 강한 사람 만든다. 예.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난이 없으면 뭐 그러니까 저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치. 그쵸. 그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렇죠. 바닥을 찍고 다시 그쵸. 시작하면서 그쵸. 강해지겠죠. 서서히. 다음 문장도 있는데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진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날을 더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춘다. 그리고 잠깐의 도파민을 얻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진다. 공감되네. 공감돼요. 그러니까 뒷문장은 굉장히 좀 공감이 됐거든요.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까 5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5년 된 게 저 땡겨다고 쳐볼게요. 됐어요. 이뤘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전 다음 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뒤가 또 있어요. 좋아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괜찮을까?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함과 허망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 100억을 벌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좋지. 그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고난에서 겸손이 더 강해지죠. 이것도 상당히 도파민 같은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빨리 또 한 바퀴 돌리려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롱런하는. 그러면 계속 이룬 다음에 뭐 다시 뭐 전혀 영향 없이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뭐 그게 있다면 그걸 느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걸 이루면 이제 그게 끝인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랬을 경우에 되게 허무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 저는 안 그런 사람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이루면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금방 지겨움을 느끼기 때문에 질려버려요. 저는 근데 그런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약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약간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다른 건 생각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일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었을 때 이 정도면 됐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 그거를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막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개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그 YTN의 일타 강사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 일타 강사가 그 인터넷 그 강의가 회원 수가 몇 명이냐면 수백억 벌죠. 800만 명. 그러니까 800만 명이 수강하는 그 일타 강사 그 사람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요 얘기 있어요. 뭐 금액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달렸더니 맞아.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 그거 봤어요? 영화 봤어요? 소울 봤어요? 만화 영화? 봤죠. 봤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걸 최근에 봤는데 어제 봤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서 그 주인공이 재즈 피아니스트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관심 갖고 했는데 첫 블루노트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렇죠? 계약을 오라고 해서 죽었지. 사실 죽었잖아요. 존 가드넌가 이름이. 그렇죠. 근데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막 거기 올라가서 이거 하는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돌아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잖아요. 해서 걔가 너무 좋아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 여자 가수한테 내일 나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랬더니 내일 또 와서 연주해야죠. 그랬더니 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그토록 원해서 이걸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또 내일 이걸 쳐야 되고 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런 건데 거기서 약간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 여자 얘기하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지금 네가 있는 데가 바다야. 이게 바다라고요? 이건 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다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저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생각을 막 하죠. 내가 사람들과 뭐 했던 거, 애들 가르쳐줬던 거, 막 그냥 학교에서 봉사했던 거, 할아버지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핵심이 이거 같아요. 순간순간을 우리가 행복감을 갖고 즐겨야지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만 이루는 게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목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이뤘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팟캐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야 이게 그렇죠? 즐겁고 그렇죠? 이건 뭐 공부를 하거나 성장하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누적이 돼서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의 그 목표도 저는 같이 듀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병훈 소장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고난이란 말은 저는 두 분의 얘기하고 좀 반대된 입장이었고 그건 좀 킵해놓고 말하면 저는 이 퓨처 셀프에서 이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먼 미래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만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정리하면 미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현재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친구를 만나는 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A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당연히 그거에 도달했을 때 불안하고 허무함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주변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걸로 같이 가야 되는 건 듀얼. 즉 현재를 좀 소중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같이 즐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 소울에서 뭐가 인상이 남았냐면 그 영혼 22가 있고 나타나거든요.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이 존 가드너랑 헤어졌을 때 그 영혼 22가 잠깐 존 가드너의 옷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영혼 22가 너무 소중해 나한테 이 물건들이 너무 소중해 하면서 주머니에 이것저것 꼬깃꼬깃 집어넣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피자 먹다 남은 꼬다리 맞아. 그냥 모래 그냥 돌 일상에서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거 미래에 대한 성취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래 성취 이뤘을 때 내 삶이 허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here and now 지금의 삶에 음미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 이 같이 듀얼로 가야 되는 게 되게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핵심이야. 책이. 맞아. 핵심이야. 그러니까 미래만 바라보고 나 희생하면 난 후회할 거야. 허무할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순간을 내가 계속 느끼고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달성해 나가면 결국 그 자리에 가 있어. 그쵸.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다가 미래를 깜빡하면 어떡해? 그 누리다는 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가는 거기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팟캐스트를 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네이버에 2,000명을 찍는 게 목표야. 그러면 그 목표만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집에 가시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즐기니까 한 1시간 정도 일찍에 만나서 커피를 마셨고 빵을 먹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면서 목표를 같이 이뤄가는 듀얼로 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야, 너 많이 나아져. 뭘 나아져요. 원래 그랬는데 꼭 늘었어. 실력이 늘었어. 이제 설득된 거예요. 이거 우리 이병훈 이제 소장한테. 일리 있었어.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저는 한 가지 더 좋았던 문구가 있어서 요거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더 원대하고 탁월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이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서운 말이다. 제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책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도 계속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사실 이거는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하나의 포인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죠?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든 생각은 내년도에는 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인사이트 있는 다른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누굴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사람 많이 안 만났는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결에 있는 다른 뭐 이 업에 있는 다른 강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뭐 팟캐스트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만나서 밥을 먹어도 좋고 그런 걸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초대하면 오겠죠. 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상무님 계십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게 누구든 본인들이 원하면 뭐 같이 만나도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뭐 우리 이 조직 이 모임에서는 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처음 할 때 이제 다른 저자들도 모셔서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 일정이나 이런 게 좀 다 스케줄이 어려워서 이제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우리도 배워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것이 꼭 우리보다 훨씬 높거나 더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사람을 이렇게 너무 좁게만 보지 않았나. 그리고 뭐 배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약간의 가까이 어떤 자만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뭐 그 누구든 간에 좀 같이 만나서 그분한테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좋습니다. 인사이트를 선물합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